이번에는 그 BOB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물품들, 그다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활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됐다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지금 우리 준비되어 있는 이 내용물 자체가 아까 보셨던 BOB 가방인데 다 들어간 용품입니다. 이 제가 꾸민 건 아닙니다. 제가 꾸민 건 아니시고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범위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잘못됐다고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거 충분히 다 우리 고민하고 인터넷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 고민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요소들이 참 많죠. BOB에서는 크게 4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까? 아까 말씀하신 식수. 그 식수도 단순히 바로 마신 물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그 물 떨어졌을 때 정수해야 될 부분을 고려해서 정수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어떤 요소 카테고리를 맞춰야 될까요? 보관. 보관? 네. 보관이라는 건 물품을 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보관하는 거, 네. 그렇죠. 물 보관하고 정수한 걸 다시 안전하게 옮기고 그 필터링할 수 있는 것까지, 그죠? 그 보관도 필요해요. 근데 식수 부분은 아까 좀 물과 정수로 일단 하나 묶고 물 보관까지 물 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내가 구조 전환 이 구호팀이 와서 물을 공급해 준대. 근데 생수를 주는 게 아니고 소방차가 와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물 어디 받아갈 겁니까? 그래서 어떤 BOB에는 그 자바라 같은 물통, 빈 물통이 포함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빈 물통, 어쨌거나 빈 물통, 물을 많이 담아갈 수 있는 구호를 대비해서 빈 물통을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식수, 그 카테고리를 묶어서 식수. 그 다음도 중요한 BOB에서 하나의 또 카테고리를 또 구성한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직접 꾸미신 것들 같은 거에서. 그다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식량. 그렇죠, 먹는 거에 대한 네. 부분. 근데 이게 통상 1순위로 가거나 우선순위가 중요도에 따라서 1순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끝순위로 갑니다. 왜냐면 안 먹어도 사람 버티긴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워낙 우리가 잘 먹어가지고 비축이 잘 돼 있어요. 생존 연구에 따르면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 조금 비만이 있으신 분, 지방층이 많으신 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태워가지고 오래 배는 제일 고프죠. 왜냐면 위를 평상시 이만큼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물이 안 들어가니까 위가 줄어들 그 고통은 되게 크죠. 일반인보다는. 하지만 이 축적된 이 지방을 스스로 몸이 방어 기제로 막 태우면서 사실 생존에 대한 필요한 열량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른 분보다는 약간 등치가 되신 분이 더 오래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어쨌거나 고통스러운데 살 수는 있어, 안 먹어도. 단지 그것에 대한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량을 준비한 건데, 그런데 72시간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식량 부분이 뒤로 갑니다. 근데 식량이 대부분 보면 많이 재우선에 많이 들어서 그 식량을 많이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중요. 일단 식수. 근데 제가 중요한 생각은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식수와 체온 유지가 사실 전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온 유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분이라도 저체온증이 빠지게 되면 이건 뭐 물이 아무리 많거나 식량이 많고 소용이 없어요. 30분 만에 저체온증 빠지면 이제 죽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항상 가정을 하는 거 보면 바깥에 내가 탈출하면 되게 좋은 환경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뜻한 날씨에 바람 한 점 없고 새파랗게 파란 하늘. 그러면 3일 아무 데나 놔둬도 삽니다. 그죠? 근데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날씨는 내가 기대한 만큼 항상 크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날씨 좋아하라 그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변수가 생과 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고. 정말 내가 탈출했는데 밖에 비바람이 분다거나 폭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폭설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30분 버티기가 어렵죠. 그래서 체온 유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체온 유지에서 첫 번째 1차와 2차로 나누는 게 좋겠죠. 1차는 뭡니까? 일단 내 몸 자체 피부 가까운 곳에서 커버해줄 수 있는 옷이 필요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판촉이나 우위 같은 것들, 아니면 우리 하드 쉘, 우리가 방수가 되는 소프트 쉘은 방풍 정도 개념이겠지만 하드 쉘 정도는 챙겨주면 좋습니다. 그죠? 아니면 뭐 소프트 쉘도 있으면 괜찮죠. 제가 그 오일에 뭡니까? 포켓 팩커블. 팩커블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지퍼 좀 개선해달라고 해요. 지퍼 이거 그렇게 진짜 이거 아주 부력도구 만들고 진짜 되게 정글에서 쓰고 정말 체온 유지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작은 나일론 가벼운 패킹이 가능한 이 요만한 그 자켓이 체온 유지에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지퍼 고장 나니까 바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퍼 좀 개선해달라고. 이거 이번에 입고 됩니다. 지퍼를 개선한 걸 입고 싶게 그걸 그냥 내가 써보니까 이게 하드하게 쫙 하니까 이게 어쨌거나 그런 작은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많이 팔잖아요. 바람막이 같은 것들. 바람막이 하나도 1차적으로 체온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젖은 걸 입은 상태에서 그걸 입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오히려 그 젖은 걸 말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량을 더 많이 태워가지고 에너지 소모이 더 커집니다. 젖은 거 벗고 그걸 좀 닦은 몸에 그 바람막이 입어야지. 대부분 보면 이제 젖은 몸에다 그냥 바로 위에 입는데 그것은 오히려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오히려 내 에너지 손실을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고 바람막이 입어줘도 큰 의미가 있죠. 이게 1차적인 어떤 그런 피부와 가까운 쪽에 어떤 체온 유지에 필요한 그런 보호도구가 필요한데 두 번째는 원천적으로 이 옷에 오기 전에 몸에 오기 전에 차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2차적인 어떤 체온 유지 도구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쉘터죠, 쉘터. 그게 텐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타프나 이런 것도 이용했을 수 있고, 아니면 자연재해를 이용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매몰되거나 무너진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지형 지물 무너진 곳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되게 급박한 상황 아니면 피하는 게 좋겠죠. 한번 붕괴가 일어난 곳에 다시 들어간다는 자체가 되게 큰 위험이에요. 다음에 여진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강도. 그래서 다시 무너진 매몰대로 들어간다 이건 전 좀 그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뭐 비가 쏟아진다면 어쩔 수 없이 잠시 피해야 되지만 그것을 오래 머무는 건 힘들겠죠. 그렇다 그러면 구체적인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2차적인 쉘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BOB의 그 체온 유지에 필요한 1차, 2차에 대한 부분도 보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무겁다고 생각하고 부피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단순하게 시키는데 그것도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단순하게 시킨 것이 밖에 악천후를 만났을 때 과연 그걸 커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 그럼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식량 부분을 좀 언급해 줄 필요가 있죠. 식수, 체온 유지, 그다음 식량. 안 먹어도 되지만 덜 고통스럽기 위해서. BOB의 개념이 안 죽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구조대의 도움을 받거나 구호대의 물품을 받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식량이 있어야 되겠지만 식량도 가급적이면 가볍고 보관 기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이 좋아하셔서 갖고 오시는 비상식량으로 쓰기는 훌륭은 아니죠. 네, 일반적으로 조리가 편하다고 네, 생각해서. 이건 물을 많이 이걸 진짜 제대로 조리한다면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먹을 물도 이거 물을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죠. 네, 나트륨 많이 물을 더 많이 소비해서 많이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라면 같은 것들은 짜고 매운 거 이런 것들은 비상식량에 안 들어가는 게 좋죠. 물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만들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물도 많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또 이걸 조리하려면 부가적인 열과 조리 기구와 이 화구가 또 물도 많이 필요하고 화기도 필요하고 조리도구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양에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먹으면서 많은 영양과 칼로리를 낼 수 있는데 칼로리 높을 수 있겠죠. 근데 건강한 몸을 만들기는 어려운 식량이니까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물론 깨서 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라면 이렇게 스프에서 그렇게 그거는 기호식이어야지 그게 답이 되긴 어렵고 단 여기서 좋은 거는 수프는 따로 빼서 말 그대로 우리가 물 정수하면 되게 밍밍해요. 찝찝하고 그럴 때 그 스프를 조금 타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좋죠. 면을 따로 그냥 깨 먹더라도 정수한 물을 한번 거북하게 먹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정수하려면 그게 그 락스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락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거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아나운서분한테 먹여봤어요. 진짜 방금 촬영할 때 혼자 오바이트 헛금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역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분이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정수한약 설명드렸지만 이게 작은 정수한약 하나가 이게 막 5리터 많게는 25리터를 정수한다고. 작은 손톱만한 게. 근데 이걸 그냥 1리터짜리다가 5리터를 정수하씩 넣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화학 물질이 거기 있겠냐고. 그분이 조금만 쪼개라니까 표가 잘 안 난다고 하나 다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1.5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정수를 해서 본인이 먹어본다고 마셨는데 그 여성분이 계속 옆에서 헛구역질을 하는 바람에 조금 진행이 어려웠던 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끓이면 이게 다 이렇게 증발돼 버리거든요. 물 먹기가 좋아요.
그럴 때 이제 커피 믹스 같은 것도 괜찮죠. 맹물 정수하기 어렵다면 정수하게 끓이고 난 후에 이런 수프라든가 뭐 커피 믹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같이 마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건 비상식량으로서는 좋지 않습니다. 햇반 같은 것도 나쁘지는 않죠. 어떤 정수한 물을 같이 넣고 끓여놓고 그 물을 또 먹으면 되니까 끓인 물을 나쁘지는 않은 건데 어쨌거나 그걸 끓이기 위한 별도의 또 도구를 또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잖아. 안 맞. 교우 맞춰주셨습니까? 교우 맞췄네. 맞아. 여뚜면 이게 안 맞거나 작아버리면 캔팅컵 같은 거 이제 해놓으면 잘 이게 안 맞죠.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 비상식량과 식기를 최대한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햇반도 나쁘지 않지만 저 같은 경우 차라리 누룽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다음 물에 넣으면 포만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가볍고 유통기간이 상당히 또 오래되고 그런 부분 조리기구 필요 없는 그런 것들. 이런 캔 같은 것들 괜찮죠. 오늘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내가 끓일 도구 없으면 캔 따가지고 이 자체를 끓이는 용기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 오염 되게 많이 납니다. 진짜 죽을까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이런 것도 준비 안 돼 있으면 물을 끓여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런 캔통, 그다음 이 플라스틱 통 자체도 사실은 끓이게 되면 열을 받으면 물이 다 증발되기 전까지는 내용물이 이렇게 파괴되지 않거든요. 녹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런 걸로도 물을 끓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비상식량으로서는 통조림 나쁘지 않은데 좀 무겁죠. 좀 무겁다는 부분, 많이 챙길 수 없다는 부분. 그럼 한번 개봉하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걸 나눠 먹기가 좀 어려. 보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걸 고른다면 저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필요 없거나 물이 아예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가볍고 유통기한이 긴 것들. 우리 잘 먹기 위해서 사실은 뭐 생존 배낭 꾸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분은 간단하면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참 좋죠. 사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당분 자체가 사실 이게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배가 고픈 걸 떠나서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힘이 떨어지고 지쳐서 막 탈진 상태에 가깝게 될 때는 이런 사탕 하나만 먹어줘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당이 보충되면서 되게 큰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좀 가볍고 보관도 좋으니까 이런 사탕 같은 것들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식량에 이것도 괜찮죠. 12월 보관도 좋고 그냥 바로 먹어도 되고 그 안에 또 충분히 골고루 나름대로 영양소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도 이거 챙겨 놓치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딱 떠오르는 거 보니까 괜찮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의 누룽지에 가깝다고 보죠. 미국의 누룽지에 저는 이제 한국에 맞는데 누룽지를 꾸몄지만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3일 버팁니다. 그래서 너무 식량 쪽에는 포커스를 두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내 개념상에서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그 상처 보호 쪽 중점 좀 둬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작은 상처도 쉽게 굼거나 이게 되게 감염이 심하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 특히 야외에서 발생된 재난 상황이라면 작은 상처도 빨리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구팡을 어떻게 꾸미는지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상처 치료제 중요한 건 상처 치료와 잘 연계하게 되면 되게 중요한 생존의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다치다 보니까 지갑에 요 알코올 스왑이죠. 알코올 스왑 소독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상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알코올 스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상처의 기본적인 소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고 빨리 상처에 또 감염을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비상 상황에서는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약 치우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고요? 불을 피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체 연료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고체 연료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 침대가 가지고 있는 응급기에 돼요. 그리고 이런 껍질 자체가 되게 잘 붙습니다. 불이. 이 자체는 나일론에다가 알코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은 상처를 치료하고 버리지 말고 그걸 다시 모아둘 때 그래서 지퍼백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봉지 밀봉된 것에 넣으면 이게 날아가지 않거든요. 상처 치료하고 당장 그것도 아깝다고 쓸 수는 없잖아. 지금 불필요한데 근데 이걸 지퍼백 같은 걸 챙겨놓고 거기다 집어넣고 닫으면 밀봉이 되기 때문에 증발이 좀 최소화시키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비록 표면상은 좀 지저분하더라도 생존에 중요한 불소 시기가 돼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몇 개를 그냥
키울 수 있는 고체열로 쓸 수 있어요. 이런 비싸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바셀린 같은 경우 그죠? 바셀린도 원료 자체가 그 원유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불을 되게 세게 키울 수 있는 불쏘시개거든요. 여기 유명한 뭐 화장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랑 같이 묻혀서 뭐 적셔준다는 개념을 쓰면 되겠죠. 적셔줘서 바람이 많이 불 경우에 이제 불쏘시개 같은 거 이용해서 그런 바람을 이기면서 불을 피워낼 수 있는 거죠. 이거 바셀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박상, 화상 이런 것들 많이 쓰죠. 우리가 웬만하면 뭐 호랑이 연고에 가까워요. 완전. 근데 단순히 우리가 휴지가 있다고 해서 휴지 불 피우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휴지도 되게 중요한 배변 활동에 중요한 사실 생존 수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불 피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불을 쓰지만 불 쓴다고 해서 금방 꺼져버린다고 이게. 하지만 바셀린 지금 바셀린 묻어 있는 거 아니고 탄다고. 이런 것들을 구급약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다른 어떤 활용한 방법을 연구하거나 그걸 접목시키면 몇 개로 추각되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챙겨주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물건 이렇게만 쓴다 이런 개념들보다는 활용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 물건을 적게 챙겨도 괜찮다는 얘기. 이걸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고체 연료를 별도로 챙기지 않더라도 내가 구급약품에 아까 알코올 수압이라든가 아니면 바셀린 아니면 손세정제. 손세정제도 알코올이죠. 불 되게 잘 봅니다. 그런 걸 챙겨 솜에 묻혀서 챙기고 소독하고 버리지 말고 지퍼백에 넣어서 닫아두면 그것은 나중에 불 피울 때, 악취원에 불 피울 때 되게 중요한 생존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상처보지만 사실은 불 피우는데 또 중요한 생존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요.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구급약을 뿌릴 때도 그런 것들 다용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 식수, 천보, 그다음 식량, 그다음 이제 응급처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유가 되면 통신에 대한 부분인데 통신은 갑자기면 스마트폰 그 부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는 장비들을 꼭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까 보여드린 제 스촨성 그 지진 그 모습도 보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 좁은 곳에서 막 충전을 가족과 통화하기 위해서 그 연락하기 위해서 그걸 보시다시피 무전기나 이것들보다는 실제 실효성은 스마트폰이 정보 전달이라든가 공유,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충 수단, 충전 수단들이 계속 따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BOB는 통신 부분에서는 잘 챙겨오시는 이런 태양광 충전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현대 필수품, 야외 지금 아웃도어에서 사실 필수품이긴 하지만 BOB에도 굉장히 중요한 통신 유지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여러 개 챙기는 것보다는 충전기, 태양광 충전기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들은 되게 의미 있는 생존 BOB 용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OB 용품 자체가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나의 가족, 내 주거 환경, 주변 자연 환경들을 고려해가지고 내가 최악의 경우 구조대가 72시간 만에 못 올 때를 또 고려를 해서 그 부분에 도움될 수 있는 용품들을 챙겨주면 좋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계속적으로 더 연구하고 개발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물건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되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풍성한 BOB를 꾸릴 수 있습니다. 우리 텐트 되게 체험 유지에서 중요하죠. 식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생수를 많이 챙겨주면 생수가 아까처럼 수온이 가까운 곳에 대해 이탈 계획이라면 생수를 적게 챙기고 정수도구를 많이 챙기면 좋죠. 정수도구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정수 알약이 있고 화학적 정수 방법 알약이 있고 또 다른 거는 기계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필터링하는 방법이죠. 정수 필터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보다시피 자외선으로 아예 세포벽을 깨버리는 그런 어떤 자외선 정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뭐 화재 경보에 우리 오르진 않죠? 괜찮을 거예요. 소리가 네. 그래서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비싸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 양도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정수 알약은 근데 꼭 챙겨둘 필요가 있죠. 정수 알약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수 알약이 없어요. 내가 다 챙겼는데 물만 챙겼으니 금방 먹어버렸어. 정수 알약이 없어요. 거름종이 같은 거. 거름종이
스카프. 이걸 우리가 너무 지금 실전 안 해보셔서 왜? 물은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중요한 거죠. 흙탕물 먹어도 되는데 흙탕물 속에 만약에 박테리아나 세균, 수인성 질병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건 아무리 표면상 깨끗해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많이 얘기하는데 콜라 시커멓습니다. 색깔이 보면 이 콜라라고 표현 안 하면 완전 독약 같아. 먹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 질병을 일으키는 큰 바이러스는 색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염산 같은 경우는 투명하잖아. 이걸 먹으면 아무리 투명해도 죽는 거예요. 정수의 개념 자체는 맑게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건 2차적인 개념이고 1차 개념은 이걸 먹어더라도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흙탕물이지만 정수 알약을 딱 떨어뜨려서 그냥 흙탕물 좀 찌꺼기 먹으면 어때요? 먹을 수 있는 물. 왜? 병을 일으키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색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흙 속에 있는 색소가 흙탕물처럼 보이지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당연히 죽지 않습니다. 뭐 UDT 훈련 많이 해볼 수 있다시피 아무 물 먹고 싶으면 아무 똥물이라도 먹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도 괜찮은 거는 일단 건강해서 그렇고 평상시에 두 번째 다행히 그 안에 큰 질병이 일으킬 게 없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온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고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오염된 것들이 많을 수 있다 이거죠. 동물이나 뭔가 사체가 썩어서 겉으로 표면은 깨끗하지만 이미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균들과 박테리아가 끓을 수 있어요. 전 일국수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일국수도 반드시 끓여먹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일국수 우리가 보면 뭐 버들치라든가 가재 이런 거 사면 이걸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일국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틀렸다는 게. 그 상원 그러니까 그 일국수 흘러내리는 분명히 꼭대기에 수원이 있겠죠. 그 수원에 만약에 동물이 만약에 죽어서 사체가 썩고 있다면 그 물은 이미 오염된 물이에요. 밑에는 모르지. 상수원에 어떤 것도 오염물인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 먹거나 정수해 먹어야 돼요. 하물며 야생에도 그런데 제한 상황에서 얻는 물인데 정수를 반드시 해먹어야 돼요. 필터 껍질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거 나름 의미는 있죠. 그래도 목구멍에 가시 걸리면 안 되니까. 색깔을 자꾸 투명하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색깔은 중요치 않아요. 안에 먹으면 병을 일으키는 건 죽입니다. 그래서 정수알약이 의미가 있어요. 정수알약을 먼저 정수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걸 그냥 먹기 좀 그러니 걸을 수 있는 걸 준비하면 좋겠죠. 뭘로 고릅니까? 근데 다시 원점으로 갈게요. 정수알약이 없어요. 필터하는 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끓여요. 정답은 끓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끓이고 도움을 아무것도 안 챙겼어. 그럼 답이 없잖아. 그럴 땐 방법이 없죠. 비닐도 방수 깔아놓고 돌을 옆에서 불집에서 데워서 돌을 계속 집어넣어서 돌로 데우는 열로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다시 어떻게 한다? 껍질 찌꺼기, 돌에는 찌꺼기도 많이 타니까 쟤도 그걸 걸려서 먹으면 됩니다. 끓게 도지어 있으면 돌을 넣어서 그 안에 집어넣으면 끓는다고. 그런데 그것까지 고민을 해봤냐고요. 그냥 마셔버린다고. 그럼 죽는 거예요. 못 버텨.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끓이는 방법을 썼어요. 끓이지 못해 도대체. 불을 못 피웠어요. 비오비에 우리 챙긴 것 중에 포비돈이 있습니다. 그죠? 포비돈. 빨간 약. 그렇지, 빨간 약. 여기 보면 응급처치가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이분은 이제 네 가지 같은 중에서 하나 중요한 게 빠진. 델벤 이거 우리가 이거 직접 바깥에 나가서 해보다 다쳐보면 그때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는 사실 또 늦었어. 상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구급 그 약 안에는 통상 우리가 빨간 약을 많이 쓰죠. 빨간 약은 굉장히 다용도예요. 그 빨간 약을 1리터 한 5방울에서 6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500ml 정도 1리터도 될 거예요. 1리터 정도 한 5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거기에 정수를 시켜줍니다. 한 30분 거기 방치하면. 빨간 약이 뭐예요? 세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안에 세균들의 세포벽을 다 깨서 죽인다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것도 냄새가 되게 역합니다. 요오드 방식인데. 근데 그거는 임산부라든가 갑상선 환자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갑상선 쪽에 기능 이상을 일으켜요. 그 요오드 부분. 임산부가 먹을 경우가 태아한테나 아니면 아이에게 모유수유되면서 그것이 아이의 갑상선 쪽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괜찮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오드법을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쩌 지금 물 먹어야 된다고 하면 소량이니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정수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세요. 구급약이 정수 대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 정수알약 안 채는 그냥 이물 못 먹겠네? 이거는 일으킬 수 없잖아. 그러면 끓이든가 아니면 구급약을 쓰는
쓰는 방법, 구급량에 요를 쓰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벌써 나오죠. 구급량이 뭐가 들어야 됩니까? 구급약품 중에 코비돈이 들어가야 돼. 빨간 약이 들어가지고 상처 치료도 당연히 되지만 정수로 쓸 수 있다. 자, 그다음 물 자체 아까처럼 두 번째 이제 찌꺼기도 좀 걸렸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깨끗한 물이 있냐고요? 깨끗한 천이 있냐고? 필터가 있습니까? 뭐 있어요? 지금 탈출하는 흙더미가 됐어요. 흙더미 된 상태 나와서 여기 옷이 하나도 안 챙겼잖아. 깨끗한 천 없잖아. 뭘로 할까? 지금 여기 흙더미에 땀내 찌드는 이걸로 걸을 거예요? 물티슈. 물티슈로 걸린다. 이 안에 물티슈 화학약품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걸요? 뭐 좀 먹으면 어때요? 뭐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걸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좀 더 좋은 방법은 미리 챙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당연하잖아. 챙기는 거지 뭐. 이게 뭡니까? 커피 필터죠. 이거보다 껍질 아니 물 2차 필터 세균 죽이고 말고 그냥 찌꺼기를 걸은 거 이거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이거 커피 빠은 거 그걸 다 걸러내요. 물론 그냥 아주 자잘한 건 따져 나오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야생에서 얻는 자잘한 건 다 되게 가볍죠. 이건 또 뭘로 쓸 수 있습니까? 불쏘시개. 여기 만약 이게 바람이 꺼져 뭐랑 연결하면 됩니까? 바세린. 아셀린 연결하면 되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어떤 자원이 고갈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더 큰 효과 아니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챙기고 비싸지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게 정말 없으면 진짜 내 런닝을 벌써 해야지만 여러분 구멍난 아니 며칠 동안 안 씻은 양말에다가 찌꺼기 걸러서 마셔보셨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그 향까지 같이 이렇게 근데 걸리긴 걸러야 되니까 그래서 물 끓이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똥물 퍼니까 막 나뭇잎 찌꺼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옷을 벗고 그래서 양말 딱 해가지고 양말 벗어서 양말 모양이 잡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양말 딱 해가지고 여기 딱 씌워가지고 양말 딱 씌우고 딱 커버되죠. 물을 한번 끓여놨고 여기 이제 물을 하고 딱 해서 쫙 해서 좀 빠져나오게 지금 찌꺼기 걸러져요. 쫙 그래서 밑에는 남대로 찌꺼기 없는 표면상 깨끗한 물이 나와요. 딱 마시는데 향이 구수한 향까지 같이 나. 그걸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진을 챙길 수 있으면 다용도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오비라는 것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미리 준비돼서 그 상황에 쓸 수 없는 비오비는 비오비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미리 염두에 두고 1차, 2차, 3차 플랜 A, B, C까지 고려해서 이게 없으면 대응할 수 있는 물품들 중복으로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꾸려둔다 그러면 이게 되게 효율적인 비오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식수에 대한 부분은 뭐 그 정도 필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필터는 좀 즉시성은 있죠. 바로 녹을 수 있으니까 빨아 당기는 건 아니면 뭐 이렇게 시간을 들어서 걸르는 거는 또 힘도 들고 뭐 하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죠. 아니면 자율성 방법을 쓰는데 좀 비싸죠. 비싸다기보다 한 5,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정수 필터는 또 비싼 것도 되게 비싸요. 쓸만한 거는 캠핑용 쓸만한 거 한 1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근데 정수하려면 10,000원 주면 요만한 거에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거의 진짜 단체가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부담이 돼서 준비 못 한다고 하면 정수 알약으로 해서 죽이고 커피 필터로 찌꺼기 고르고 그다음 향이 너무 뭐 좀 거북스럽다 그러면 끓여서 먹을 것 같이 하면 완벽하죠. 끓인 것도 정수가 되는데 알약으로 이미 세균을 다 죽여놨으니까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단 그 물조차도 그냥 먹기 거북한 분들은 커피 믹스를 타시거나 아니면 수프나 이런 것도 같이 아니면 주변에 있는 좀 약초가 될 만한 뭐 쑥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뭐 같이 끓여 숙차 개념으로 해야 되고 칡 같은 걸 칡잎 같은 거 갈근 뭐 그러니까 칡뿌리 이런 것들 뭐 했다 그러면 그런 거 같이 섞어서 차로 만드는 것도 내 건강도 좋고 그 정수한 물의 찝찝함을 걷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럼 식수에다 식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치 않아요. 여기에 식량 다 버려도 3일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체온 유지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필요한 최소한 이거 얼마나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중에 낚시 텐트 막 한 3만 얼마 하는 거 있어 2인용 중국산이긴 한데 그거 저 예전에 생존 이런 것들 막 할 때 나무로 막 집 치고 나뭇잎으로 집 짓잖아요. 여러분 따뜻할 것 같습니까? 여름엔 더워요. 바람이 안 들어와서. 겨울에는 그래도 춥습니다. 바람이 외부에 바람 일단 막아서 덜 추운데
안에 여론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데우는데 너무너무 시간도 걸리고 되게 추워요. 그걸 짓는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방수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럴 때 떠오르는 게 진짜 싸구려지만 텐트 하나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이건 아무리 집에서 바깥에서 멋있게 쉘터 두껍게 막 이렇게 지은데도 그냥 2, 3만 원짜리 텐트보다 못해요.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건 못해. 여러분 그 멋있게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작은 A-프레임 쉘터에 나뭇잎하고 거치대 장가지 놓고 하는데도 2시간 반 걸려요. 제대로 만든다면. 내 한 몸 들어가는 그 공간을 만드는데. 근데 이런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한 3, 4분이면 다 친답니다. 단순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뭇잎이나 나무로 지은 것보다 못하냐? 아니에요. 이거 훨씬 좋아. 그래서 부담이 된 분은 낚시 용으로 2, 3인용 되게 저렴한 거예요. 3만 원 정도. 텐트 클 필요 없죠. 3인 가족이라도 같이 들어가면 체온을 같이 공유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거기에 1차적으로 방수가 좀 취약합니다. 폭우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박을 씌워주면 좋죠. 왜냐하면 외부에 완벽하게 커버가 되고 안에 있는 열도 바깥에 나는 걸 다시 반사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이 많이 챙겨놓으셨던 은박 담요 이런 것들은 그런 쪽에 더 써주면 더 좋죠. 방수와 오히려 더 열 바깥으로 하는 걸 더 막아줘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텐트 같은 거 활용한다. 그러니까 취업률주에서 글쎄요 이 정도 하나 있으면 좋다. 타프 있으면 좋죠. 타프로 쉘터를 만들어도 이거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타프를 했을 때 경우에는 문제는 앞쪽이 개방이 돼 있거나 어떤 면은 분명히 개방된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커버하지 못하면 이거는 악천후를 버틸 수가 없어요. 악천후를 버틸려면 그 타프 아래 계속 불을 유지해야 돼요. 그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가볍고 저렴한 타프를 쓰면 돼요. 타프 비싼 거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비싼 거 이 BOB는 언제 끊을지 몰라요. 이러다 10년을 그냥 묵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써도 크게 손상이 안 되는 것들 잊어버려도 괜찮은 금액 정도에 뭐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면 대표님은 하나 안 챙기셨네요. 그냥 요 정도 수준의 우리가 말하는 캠핑 매트 얼마 안 하잖아요. 캠핑 매트 같은 거. 이거 타프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커버가 되죠. 근데 여기서 얼마 정도 더 한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나름대로 3, 4일 그 이상을 버티더라도 나쁘지 않은 시험 유지한 중요한 2차 보호 도구인 쉘터가 구성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여유가 된다 그러면 한기를 차단하기 위한 이런 매트는 의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없이 이제 파고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 펴가지고. 근데 제 개념은 뭐냐면 그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챙겨야 돼요. 대신 그걸 옮길 방법과 분산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든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일 수 있는 충분한 배낭에다가 잘 무게를 잘 책정해서 넣어주든가. 싼 거는 무겁죠. 크고 정부하면 속된 말로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체력이 안 좋아 도대체. 근데 꼭 필요한 것 같아. 지금이 한겨울인데 지진이 날 것 같다는 경보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 한기 차단하고 외부에 눈보라와 눈을 막아주기 필요하다. 근데 뻔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짧게 꾸렸다. 그럼 그 사람 스스로가 BOB의 구성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념상으로는. 왜? 늘 바로 밖에 눈이 온 상황에서 내가 나가자마자 필요한 것은 물이나 식량이 아닌데 그러면 그 겨울에 따라서 보완해야죠. 작은 기본 BOB 외와 별도의 시온주의 BOB를 별도로 구성해주고 이것은 아내나 아이가 갖고 가게 하고 원래 있던 BOB는 내가 갖고 가는 방법을 쓰든가. 둘 중에 무거운 거는 내가 갖고 가고 가벼운 거는 가족 구성원이 가져가게끔 별도로 꾸려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 얘기죠. 하나 꾸리고 끝이 아니란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가 도시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농촌으로 가버렸어. 그럼 또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본 BOB를 꾸린 상태에서 그다음 추가적인 BOB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거나 보완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한번 꾸려놓고 이게 이거는 사실 뭐가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생존용으로 BOB에는 개념에서 약간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거죠. BOB 왜 꾸리는데? 살기 위해서. 최악을 고려하는 건데. 근데 너무 허술하게 했다? 그럼 그것도 우리가 조금 개념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 염두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죠. 제 BOB에 보면 외부에 농협에서 만드는 우리 말하는 한국 농협 말고
중국의 NH에서 만든 매트가 있습니다. 싸요. 12,000원. 싸다 보니까 그걸 했어. 왜냐면 비싼 걸 거기다가 안 쓰, 언제 쓸지 모르면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필요는 안 돼. 가방이 커버가 안 돼. 러시 72가 그렇습니다. 그 바깥에 결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속할 수 있는 가방을 그러면 차라리 용품이 정해지고 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제 개인적 의견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 필요해. 환기 차단하고 아무데나 또 앉을 수도 없고 그럴 땐 매트나 편안한 깔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챙겨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결론 났으면 그 격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선택하고 거기에 결속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식량도 전 개인적으로 비오비에 들어가기 좋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싸고 좋은 것들은 가볍죠. 가볍지만 비싸더라도 비싼 거 말고 싼 거 중에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싼 경우는 되게 부피가 크죠. 무겁고.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러면 그걸 메고 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르든가 아니면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을 해야죠. 배낭과 침낭은 내 거에 놓고 나머지 생존식품이라는 것들은 당신 가정에 놓거나 아이들 거에 뭐 배분을 할 수,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해야죠. 하나에 다 꾸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일단 그렇게 배분한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침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침낭이 이거 만약에 난 이걸 도저히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이 배낭에 못 넣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낭 추가 사기 부담된다 그러면 침낭 커버가 있어요. 침낭 커버도 방수가 되고 외부 기온 차단됩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낙엽을 집어넣어서 같이 들어가도 뭐 그런 방법으로 충전재를 써도 되겠죠. 하지만 낙엽을 넣으면 되게 가려워요. 그냥 벌레들이 내 몸이 따뜻하다 보니까 그 벌레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죽은 것보다 낫죠. 오리털 침낭보다 어떻게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참나무로 된 그 지역의 그 낙엽들이 충전재로 들어갈 경우에는 되게 따뜻합니다. 왜냐면 참나무 자체가 방수가 돼요. 그 기름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 낙엽 자체가 되게 기름기가 있어요. 그 물을 튕겨낸다. 그거를 침낭 그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침낭 커버에 10,000원짜리인데 침낭 커버에 집어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전재 또 다른 오리털 침낭 정도는 안 되더라도 충분히 외부 내 몸의 체열을 바깥으로 뺏기는 것을 커버할 정도는 된다. 난 도저히 침낭을 살 여유가 안 된다. 부피 나는 크기 싫다. 그럼 최소한 이런 형태의 침낭 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들어가서 앉아도 되고 집어 쓰고 아니면 보온포를 감고 이 안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 안에 충전재 대용으로 낙엽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써도 충분히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은 있어요. 근데 아까 전 그 카테고리의 중요도를 따져보라고요. 체온 유지, 식수, 그다음 뭐 아까 말했던 식량, 그다음 뭐 응급처치, 그다음 통신. 내가 다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그 기술로 대응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염두에 두게 되면 줄일 수 있죠. 근데 정말 운이 나쁜 사람이 뭐냐면 이 또 방송 듣고 자기 주변 다 도시 지역인데 이거 낙엽 넣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침낭 커버로 난 커버하겠다 이 생존의 기술로 한 10km의 야산이 있어. 가다가 죽는 거야 장타를.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경량에 남으로 방안에 들 수 있는 침낭 챙기거나 아니면 싸지만 무거운 걸 챙겨서 커버를 해야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비오비를 쌀 때 왜 주변 환경과 자연 환경이 중요하냐면 계획은 했지만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기술이 먹혀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비오비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네 가지 카테고리 플러스 1, 4 플러스 1이 뭐냐면 식수, 체온 유지, 그다음 그 응급처치, 식량 플러스 통신이 아까 말했던 통신 이게 4 플러스 1 개념으로 카테고리에서 쭉 뽑아내기 시작하면 놓치는 거 없이 커버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물품들을 이용해서 꾸린다 그러면 크게 빠진 요소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뭐 그다음 부가적인 것들은 툴들이겠죠. 툴들 중에 뭐 나이프. 근데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제한용 같은 경우는 큰 나이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은 폴딩 나이프 정도도 충분해요. 칼을 써야 될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도시 제한이나 빠루라고 불리는 배척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붕괴된 곳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뗄까 하면 어차피 야산이 없다 그러면 그 도시 지역에 붕괴된 지역에 뭐 깨진 어떤 목재라든가 뭐 책장 같은 것들을 내가 깨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나이프는 작은 거 가지고 어떻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바로 도시지역 내가 생각한다 배척을 준비할 수도 있고 내가 야산이다 그러면 빠르는 의미가 없겠죠. 야산 쪽으로 탈출한다. 그럴 때는
톱을 챙겨야 됩니다. 톱이 꼭 있어야 돼요. 칼 그때는 차라리 톱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자르고 그걸 만들고 뭔가 집을 짓는다고 또 크기에 따라서 잘라내고 장작을 만들 때도 그 톱을 이용하면 훨씬 좋아요. 칼 하나만 여러분들 방송에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칼 하나 가지고 뭐 하겠다? 할 수 있지만 되게 고통스러워요. 나무 하나 자른다 이걸로 나무를 이 정도 자르려면 이거 한 15분 20분을 막 죽으라고 쳐야 되니까 이거 하나 자르고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소용해 탈진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전문가들이랑 이거 보니까 잘하던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 고통을 감수하고 하는 거지 그것이 안전을 위해서 되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톱질 몇 번이 끝나는 거를 작은 톱 하나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치고 있다? 멋있게는 보이겠지. 근데 그 사람이 15분, 20분 동안 정말 개고생하는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체온 손실을 막고 체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생존성이 중요합니다. 톱을 준비해요. 개인마다 다르겠죠. 도시 지역에서는 바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작은 칼과 톱이 이렇게 들어가 있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라이트. 실제 그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올 초 4월 달인가요? 구마모토에서 지진 났을 때 거기 생존자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어떤 물품이 가장 당신에게 필요했었습니까? 다 요긴했습니까? 물으니까 나온 얘기가 첫 번째 식수였고 두 번째 식량이었고 세 번째가 라이트. 이 라이트는 왜냐면 이분이 지진 났을 때 야간 일하다 보니까 지진 나니까 정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탈출로로 낮에는 잘 확인했는데 밤 돼버리니까 집에 정전이 되어버리니까 나가는 방법들 내 물건들이 어딘지 잘 확인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BOB 바깥 배낭에는 항상 프레쉬가 잘 비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애초 가는 그 동선, BOB나 아니면 탈출하는 지역에 가는 동선에 프레쉬가 잘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프레쉬도 좋지만 헤드랜턴이 되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한 손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묶여져 있는 거예요. 프레쉬 있으면 양쪽으로 걷어내거나 도와주거나 뭔가 작업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비 오는 상태에서 텐트를 치거나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한 손에 일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헤드랜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분의 라이트를 중요한 거 뭐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헤드랜턴은 BOB는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줘야 돼요. 헤드랜턴. 그 헤드랜턴을 커버할 수 있는 배터리, 여분의 배터리는 항상 챙기게 되죠. AA거나 뭐 AAA거나 하여튼 꼭 챙겨지고 그 배터리와 통일된 프레시들이면 좋죠. 충전 거기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 충전기를 챙겼을 경우에 어느 정도 충전되겠지만 당장 써야 되는데 아니면 흐린 날이 계속되어 버렸다 그러면 충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배터리 AA 또는 AAA 배터리도 얼마든지 BOB에서 의미 있다. 그런 전자기기가 포함된 것은 의미 있다.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충전기들 사용하는 것들이 더 부각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에서는 호환도 잘 되고 순환이 쉬운 그런 것들이 오늘 그런 배터리를 쓰는 것들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쓰는 배터리는 라디오에 휴대용 라디오에 쓸 수도 있고 휴대용 라디오가 필요 없으면 그걸 빼서 라이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라이터는 충분한 배터리와 함께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꾸며주는 게 좋고 이 배터리가 많은 사람은 뭐 어떤 장점이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물 교환하는 게 좋겠죠. 배터리 조금밖에 못 챙겼어. 내가 충분히 있어. 그러면 자 식수 500ml 하나 주세요. 내가 배터리 이거 드릴게요. 할 수 있어. 왜? 밤에 불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물물 교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은 등산 스틱은 이거 왜 챙기셨습니까? 혹시나 쉘터를 구축할 때 필요할 쉘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타프를 챙기셨나요? 저기 우이 챙겼어요. 우이를 가지고. 우이랑 호박 매트. 그렇죠. 아니 남들이 이렇게 논리가 있고 충분히 의미가 있으면 챙겨야 됩니다. 해보진 않았어요. BOB 같은 거 이건 많은 BOB에 안 나와 있는 거죠. 등산 스틱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저도 생각 못했어요. 이게 뭔가 왜 필요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의미를 두진 않았어요. 그냥 챙긴 것 같은데 쓰려면 아까 좀 타프에 그 정도로 쓸 수도 있겠죠. 때로는 뭐 인편은 그렇지만 뭐 야생 동물을 쫓는데 아니면 뭐 쓸 수 있지. 미친 개가 달려들 수 있으니까 도시 지역에 여러분 애완 동물들도 굶은 상태에서는 그 들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나한테 덤빌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뭐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짐을 많이 차지하거나 내 배낭이 결속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게 순위에서 이제 빠진 거죠. 아니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아까 네 가지 4+1 요소에 반드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뭐 찾아내야죠. 아까 단순히 지지대라 그러면 뭐 떨어져 있고 붕괴된 매몰돼서 작대기 같은 거 구할 수 있다고 야산에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탈출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뭐 용품이 될 수도 있죠. 빨리 의미를 지금 부여하셔야 돼요. 뭘로 하실 거예요? 못하겠어요. 일로 빠져야 돼요. 용품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 비읍을 구성한 게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내가 염두에 둔 상황에서 쓰기 위해서 비읍을 구성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중요도 순위에 빠진다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다음 또 뭐 크게 뭐 챙긴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사실 다 중요해요. 사실 여기에서 저는 요것만 있어도 좋아요. 비율 이것만 있으면 좋아요. 물은 아까 제 정수 기분 도구가 있으면 그걸로 바깥에서 만들어내면 되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 거의 10분이면 수온을 확보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그 바깥에 악천후가 있다면 이걸로 일단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놓고 내가 갔다 오곤 할 수 있으니까 하루 정도 물 안 먹어도 돼. 물 구할 때까지. 음식을 안 먹어도 뭐 3, 4일, 뭐 일주일도 괜찮아. 조금만 고통스러울 뿐이야. 하지만 요 안에만 다 요것만 있으면 일단 내 가족은 당장 죽거나 당장 위에 빠진 거, 저체온증에 빠진 거 막을 수 있어서 사실 요것만 싸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철저히 개인적인 거야. 왜? 이게 없어도 저는 나머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고학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없으면 장비로 보완해야 됩니다. 장비의 필요성은 거기 있어요. 기술이 부족한 기술을 채워준 데 있어요. 기술이 충분하다 그러면 장비는 줄어들겠죠. 대신 시간과 고통에 대한 부분은 감수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비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크게 구성할 것인가? 작게 구성할 것인가? 거기에서 충분한 기술이 있는가? 그 장비를 조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나름대로 여기 다양한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모색한 방법이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옵의 구성품과 부피는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남들 좀 염두에 주면 좋겠고, 아까 우리 대표님이 우유 잘 챙기셨는데 우유를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유는 무조건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유를 좀 좋은 걸 씁니다. 왜냐면 진짜 야생에 가보니까 일체로 텐트를 못 치도 우유만 잘 챙기면 일단 방풍과 방수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내 자체가 쉘터가 되더라고요. 커버가 되니까. 체열도 바깥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뒤에 바위를 등지고 그 다음 우유를 입고 우유 주변에 이건 약간 구덩이 흙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고 바깥에 끌어 모아버립니다. 바람이 못 들어오게. 그럼 내가 앉은 상태에서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TV 텐트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등을 불편하니까 바위에 등을 딱 쥐고 있고 한쪽에 바람을 딱 막은 상태에서 근데 자체가 뭐 한다고요? 쉘터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우유를 입은 상태에서 불을 피웠어요. 돌을 데우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유 안에다가 넣어서 덮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정말 뭐예요? 완전히 훈육이에요. 훈육. 진짜 땀 날 정도예요. 이거 악천후에 제가 이거 하나로 건졌단 말이죠. 그러니 도저히 이거 혼자인 분입니다. 혼자인 분이 이거 텐트에 대한 부분을 구하거나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판초이로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텐트가 되는 그 방법과 보온하는 방법을 가시면 좋아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텐트 없어도 이 방법 기술을 한다 그러면 그럼 우비만 있으면 돼요. 비 오면 우비면 되고 눈 와도 우비면 되는 거예요. 밤에 차원도 추워 밑에 불 돌려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한테 판초이 하나씩 챙겨주면 되겠죠. 텐트를 다 못 챙긴다 그러면 텐트 도저히 챙길 수 없다 그러면 판초를 챙겨. 근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조금 좋게 좋은 장비를 쓰는 것 중 하나가 판초우유예요. 왜냐면 판초우유는 타프도 만들 수 있고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쉘터도 구성하는데 좋은 수준이 되고 방호, 방수, 방풍도 되고 근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더우면 땀 배출 안 돼서 내부가 젖어요. 그래서 판초우유를 잘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더울 때는 먼저 걷어놓고 있다가 춥기 전에 덮는 우리가 겨울옷 입는 방법 똑같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니까 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땀 배출 되는 판초를 챙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탈출할 때 옷까지를 다 못 챙겨온다고요. 제가 지금 방송 아니면 이걸 보여드리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지만 비오비 상태 진짜 재난되는 상태에서 여러분 잠옷방 속된 말로 팬티바람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때 노출되어 있는 신체의 부분을 완벽하게 그래서 최대한 많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번에 그게 우유인 거예요. 그게 판초이든 일반 우유든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내 피부 노출에 대한 부분 커버가 되고 남자로 어떤 형태의 옷이 돼준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초는 좋은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활동하게 되면 땀이 나오겠죠.
땀 배출 잘 돼줘야지 내가 저천증이 빠지는 것을 이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비오비는 자기 개인 경험을 바탕해서 값어치를 별도로 가치를 별도로 줄 수 있어. 어떤 분은 텐트의 비중 되게 많이 줄 수 있죠. 우리 가족은 절대 추운 거 나 아이가 갓난아이예요. 저한테 질문한 분이 그거예요. 아이가 정말 갓난아이야. 갓난아이한테 이거 여러분 우유 이거 씌워줄 거예요? 갓난아이한테 은박지 이거 씌워줄 겁니까? 아이의 모유를 안전하게 공급 사생활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다음 아이의 기본적인 어떤 안전 그 외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하면 쉘터가 필요해. 아이용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그분은 포커스는 사실 딴 거보다 텐트에 가져야 되는 게 텐트. 그럼 그분은 싼 거 사라고 해도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여자분이라 그러면 무게가 너무 많이 가. 그러면 작더라도 정말 그런 기능을 고려한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가치를 더 부여하더라도 그 좋은 걸 사야죠. 가볍고 튼튼한 텐트로. 근데 저는 그 가치의 비중 어디냐면 판초에 있는 거예요. 본인은 어디에 두시죠? 내가 이 비오비 이 중은 정말 내가 돈을 다 투자해도 괜찮다. 어떤 거? 비오비 중요에 따라서. 저도 뭐 하드쉘 같은 거. 하드쉘, 그러니까 바깥에 외투. 듣고 보니 파초 이거 확 땡기네. 나 없는 거보다 나은데 가독수 별로 그럼 준비를 합니다. 그죠? 하면 이 안에서 남들로 또 별도의 땀 배출 용이한 어떤 전략을 하면 땀 빨리 배출시키는 전략을 기술적으로 쓰면 되죠. 땀 나기 전에 흔들어서 말리 되죠. 저는 쉘터 쪽으로. 쉴드 쪽. 그러면 이분은 이 방구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되게 우리 가족과 본인의 어떤 그걸 위해서 좀 더 돈을 투자하겠죠. 그리고 체력이 본인이 안 받친다면 정말 작고 가벼운 걸로 바꾸겠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이라면 가치를 그렇게 둔다고 비오비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가치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요소에 맞게끔 잘 구축하고 가격이 저렴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오비에 대한 정답이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지만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거의 뭐 잘 준비됐다고 봅니다. 이 정도도 있으면 좋죠. 이 총 금액이 얼마? 사실 이 총 금액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인데 이 구성하는데 얼마 그거 중요치 않아요. 왜? 내 평생에 한 번에 쓰더라도 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한 게 있는데 그걸 돈으로 잡고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물으면 50만이든 100만이 되든 간에 내 평생에 내 생명과 내 가족을 지키는데 100만 원 정도 투입하는 게 그렇게 비쌉니까? 그때는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면 안 되는 만큼 준비를 하다가 단계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생명과 가장 중요한 가치에 따라서 좋은 거는 대치시켜줘야죠. 왜? 내 생명과 관련된데. 만약에 텐트를 샀어요. 한 번도 열어보고 쳐보지 않았어. 당연히 잘 될 거라 생각해서 딱 열었는데 찢어져 있거나 실밥이 다 터져 있거나 사가 있어. 폴대가 부러져 버렸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격을 얘기하지만 안 됩니다. 필요한 걸 준비해놔요. 그 중에 중요도 높다 생각은 내 생명과 관련돼서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보험은 들지 않습니까? 보험은 들잖아요. 뭐 몇천만 원까지 쌓인 경우 있어요. 보험. 언제 일어날지 몰라. 아직도 건강해요. 저 보험 가입해도 교통사고 한번 빼고는 거의 탄 적이 없어요. 병원으로 탄 적이 없어요. 그 돈을 따지면 되게 아까워. 보험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겠지만 내가 다치고 그런 적이 없어. 수십만 원이 들어간다고. 타본 적이 없지만 근데 그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언젠가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대요. 비오비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대충 구색 갖춰서 툭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 나간 환경이 정말 내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실 비오비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워낙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 투자한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념에는 그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어찌 보면 캠핑 장비보다 더 제일 좋은 거, 신뢰도가 높은 장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 비오비예요. 언제 쓰더라도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쓰더라도 그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순환을 빨리 시키든가 텐트 사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죠. 이거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10년에 걸릴지 20년에 걸릴지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전에 계속 순환을 해서 새로로 체크해주고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비오비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떤 표준화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한쪽의 것만 보고 그것이 전체로 판단해서 그 기준 맞춘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종류의 스킬들, 장비들, 운영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내 가족 상황, 내 주거 환경, 주변 자연 환경까지 다 고민을 해서 그런 것까지 반영의 비협이라고 하는 되게 실질적이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진짜 위험 상황에서 날 지켜주는 비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지 않아요. 하나만 더. 파이어 스틸 이거는 좀 최악의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이건 1순위를 챙기면 안 됩니다. 이거 왜 불필요신 도구는 혹시 다른 거? 아니요 휴지 준비해서. 휴지. 어떤 분이 휴지로 되게 불리한 목표물이 있어. 파이어 스틸은 여러분 이건 생존 상황에서 방풍과 방수 그리고 내구성이 좋죠. 잘 부러지지 않고 뭐 하여튼 뭐 라이트는 잘 부러질 수도 있고. 근데 못 피우겠더라고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파이어 스틸 불평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글귀를 했다가 손 다 나갑니다. 엄지가 엄청나게 이게 불도 잘 안 피워져요. 글귀라고 만들어놓고 불이 잘 안 튼다고. 이거 튀겨서 불 안 붙어요. 여러분. 벌써 여기 글귀에서 손이 아파요. 초보자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글귀나 톱을 쓰시든가 날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물론 불 피운 게 중요하면 날을 쓰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날을 쓰게 되면 진짜 필요할 때 날카로움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칼등을 쓰는 거죠. 칼등을 써도 어떤 거는 각이 잘 안 살아있는 거는 잘 긁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각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초보자가 보고 휴지에 불 피우려면 못 피웁니다. 이거 지금 보시다시피 휴지 여기 놔두고 불 제가 해볼게요. 오, 조심. 이거 오일에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거 락이 이게 너무 긴 것도 문제야. 이게 아불닭 주버리면 이게 락이 풀리는. 체크하고. 불 저렇게 튀는 게 아니죠? 불 안 붙어요. 이론 상으로는 안다고. 내 장비가 파이스트 불이 붙이는 거지. 휴지가 좋은 거지. 안 붙어요. 물론 이걸 뜨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장비는 있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자기 장비를 잘 이용하고 잘 활용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엄지 다 나가, 손 다 나가. 끝내 포기해요. 그런데 왜 생존 상황에서 지금 이 과정을 왜 하냐고요? 이거 하면서 힘 다 빼고 있어요. 그냥 라이터 쓰면 되잖아. 파이어 스틱 얼마나 좋았어요, 파이어 스틱. 이거 막 2만 원, 뭐 브랜드 2만 원짜리나 중국산 3천짜리나 똑같아요. 페로셀륨이랑 그 합금 자체가 원료가 동일하다고. 불코스 약간 차이 있지만 아까 긁게만 좋으면 얼마든지 저렴한 것도 다 불이 붙는다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생존 상황을 대비해 연습할 때 이런 것들은 라이터 같은 게 장점이 쉽게 불을 피우긴 하지만 이게 내구도가 안 좋아가지고 충격 같은 거 하면 이게 돌 같은 게 스프링이 튀어나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추운 겨울에는 기화율이 안 좋아서 불이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이게 잘 못 붙인다고. 그래서 라이터 말고 방수 라이터를 사라고. 이게 4,000원밖에 안 한다고요.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만 넘어요. 방수 라이터 바람 불어도 안 꺼진다고요.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라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한 방에 끝난다고. 이게 꺼지면 아까 전 바셀린이라든가 앞으로 쏘아버리면서 또 일체로 불도 옮겨주면 된다고. 생존 상황에 대비한 물품은 가장 심플하고 가장 쉬워야 돼. 1차적으로. 그게 실패했을 때 플랜 B, C가 준비돼야 되지. 이거만 딸랑 하나만 딱 지어주고 있어요. 불 피워야 되는데 못 피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비오리한 부분을 너무 거창하고 멋있는 걸 꾸미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생존 상황에서 파이어 스틸만 준비하는 것은 되게 겉멋이에요. 이 겉멋 때문에 잠깐 실제 상황에서 죽게 생겼어. 불을 못 피워서. 그러니 플랜 A, B, C 중에 심플한 특히 불 피운 도구는 심플한 것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보다는 2개, 3개. 방수 성향이 될 수 있고 아주 일반적인 건 라이터 하나. 하지만 제일 좋은 건 4,000짜리 방수용 라이터를 채우는데 이거도 좋은 게 없어요. 끝나요. 이게 끝이야. 한겨울 혹한 20도에도 이게 된다고. 가슴 안에 두면 기화율이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이런 라이터 품 안에다 두는 거예요. 체온으로 계속 열을 계속 공유하면서 기화율을 유지시키는데 그래서 비싸고 이런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이거 준비 잘 된 사람은 이게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살 금액으로 이미 이게 2-3개 더 많이 확보돼 있어. 그런 효율성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이스트를 제가 막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파이스트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아까 기계적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나 어떤 상황에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 파이스만큼 좋은 게 없는데 파이스도 정확한 사용법을 모르면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BOB에 대한 부분을 너무 그 전문가들 중심으로 꾸려진 것들에 두지 말고 본인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요소들에 필요한 것들을 가까운 곳에서 찾고 정말 이건 내가 우리 가지고 있어 필요하다면 그건 가격을 따지지 말아야 돼. 물론 가볍고 좋은 걸 사면 좋죠. 하지만 너무 아끼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BOB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효율성과 실제 실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 긴 시간 혼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 BOB 어떻게든 준비를 해놓으세요. 평생 한 번 쓰더라도 쓸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생겨요. 그때 구하려고 하면 이미 물품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내한테 들어올 때까지 물품이 도착할 택배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응급장치로, 응급약으로 또는 소화기 개념으로 BOB는 꼭 필요하다. 근데 구성품은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 가족과 내 상황, 건강 상태, 그다음 주변 자연 환경까지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제 생각과 BOB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